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미국의 댄 킴볼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후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영적인 거장이라고 불리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습니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 은혜를 찾을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성경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좋지만은 교회는 싫다. 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세운 거는 가정하고 교회죠. 그러면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교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올바로 우리 청취자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이 모인 집단체가 교회. 다시 말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부름 받아가지고 모여 있는 단체를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형 교회가 있고 무형 교회가 있다. 네.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전체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네. 그래서 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이는 구성 인원이 사기도 치고 못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 않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조직이죠. 네. 가정도 네. 두 가지밖에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구성원들이 참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질 않고 예.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인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또 남을 모함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가장 귀한 단체로서 아멘.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또 존경을 해야 되죠.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의 지사장으로 계시는 한홍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북 극동방송 한홍근 목사입니다. 네, 저희 방송가족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이런 귀한 방송을 하게 된 것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북 극동방송 지사장 한홍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육군 군목으로서 한 25년 근무를 하시고 네, 뭐 담임 목회도 할 수 있고 어디 기관 단체의 목사님으로도 갈 수가 있었는데 극동방송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게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었어요? 네. 우선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근무하는 부대에 서너 차례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늘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 일대기를 이렇게 만들어진 그 빌리의 귀향이라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네.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장병들에게 장병 교육 자료로도 뭐 전입병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역병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우리 근무하자, 우리 훈련을 받자, 또 군생활하자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에게 강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목 들어갔으면은 군정강까지 간다는 게 목표일 텐데 네. 왜 도중 하차를 하셨어요? 제가 좀 신학교를 좀 늦게 들어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령 제한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령으로서 연령 제한이 만 53세인데 더 이상 진출할 수 없는 그런 리미트가 있었어요. 연령 제한이죠. 그 연령 제한으로 중령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 3세였습니다. 3세. 네. 그러면 한참 일할 나이인데 예.
그러나 군대에서는 그 연령으로 중령은 53세라는 연령 제한이 있고요. 또 대령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는 3년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고요. 서울에서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극동방송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영위원이 되어보겠다고, 앞으로는 제가 목사로서 운영위원도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목사님의 또 영향력을 더 받고 싶어서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령부에 근무할 때 네. 수차례 극동방송을 이렇게 드나들게 됐고, 네. 그리고 극동방송의 이미지를 아주 좋은 이미지로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극동방송에 좀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졌지만 꿈꿀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근데 그런데, 그런 네. 기회가 주어지니까 사모가 뭐라 그래요? 꿈도 꾸지 말라고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아빠가 극동방송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극동방송의 그런 어떤 그 위치를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뭐 높지도 않죠. 아니 근데요, 너무 역사성과 그리고 또한 이 복음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너무 고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면 네. 중앙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네. 몇 년 있다가 네, 이제 새로 시작되는 전북 극동방송의 지사장으로 네. 내려갔는데 참 쉽지 않죠?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군종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패기와 또 그런 열정을 주셨는데 어떤 상황이든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었고요. 특별히 제가 또 부족한 아마 이제 특전사령부에서 낙하산을 타는 그런 부대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험은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근무를 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지요. 그런데 새로 생긴 지사 네, 내려가면 1년 안에 자립을 해야 되는데 네, 부담을 안고 갔는데 다행히 네, 거기서 협조해 주시는 분들의 네, 엄청 큰 도움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뭐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굉장히 그 지역 자체의 그 특성상 그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효시가 됐던 것 같고요. 또 극동방송이 설립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해 왔던 그런 이 장로님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는 어떤 장로님들께서 극동방송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 10년 동안 기도하던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 힘이 됐고요. 그리고 조기 정착하는 데도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 이제 운영원도 조직이 됐고 네, 다른 것도 다 어린이 합창단도 조직이 예. 됐는데 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빌딩도 운영위원장님께서 네, 현재로 네, 무료로 네, 제공해 주시고 네, 그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네, 심순택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닭 관련 사업을 하시는데요. 정말 가난했던 분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큰 꿈을 이루고 지금은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몇 안 되는 그런 이제 갑부가 되셨는데요. 그분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역량을 다 들여서 극동방송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잘 우리 직원들을 협력을 해서 빠른 정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려요 그게? 네, 지금은 군산, 익산, 전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안 들리던 방송이 이제 처음으로 극동방송으로 들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청취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전주가 대략 한 60만여 명이 살고 있는 게 도시다 보니까요. 거기 굉장히 이제 희망적이고요. 다만 산악지대인 무주 진안 장수 이쪽 지역에는 아직 전파가 잡히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향후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쪽 우리 주민들에게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북은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이 한 없는 6, 지역. 7명 네.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있긴 한데요. 외부로부터 확진이 되어 왔고요. 그분들을 시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확진율은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이고요. 네,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저 군대 네. 극동방송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전국 3군 군목들 수련회도 여러 번 네. 열었고 네. 그거 할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셨는데 네. 그 군목들이 그러한 거를 해드림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군목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목사님께서 육해공군 해병대 군종 목사님들의 그 가족과 자녀들까지 초청을 해서 수련회를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받고 선배 입장에서 또 극동방송 또 직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군에 대략 한 290명 정도의 군목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족과 함께 대략 한 6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그 좋은 시설 오크밸리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시설에서 마음껏 그런 그 주변의 시설을 다 누리면서 정말 귀하게 진행이 됐고 우리 현재 군목들도 저를 만나게 되면 극동방송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지금도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전북에 내려가시기 전에 중앙사에서 양육부장으로 네. 또 일을 하셨는데요. 그때 처음 들어오셨을 때 어떠셨었는지 그 일을 맡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전혀 다른 조직이잖아요. 군대 문화 군과. 속에서 네. 이제 언론사이고 방송사이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탄탄하게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극동방송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따뜻하고 또 목사님의 그런 어떤 선교적인 열망 또 복음적인 열정 이런 것들을 제가 엄청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육국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사님 또 목양하시는 곳에서 또 협동 목사로서 사역을 했던 지난 3년이 정말 꿈만 같고 정말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재미있게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뭐가 있었어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어려움은 환경의 변화죠.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 문화는 수직적인 문화라고 하면 여기는 수평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서로 섬김과 봉사하고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에게 커피 서빙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정말 양육부장님 진정으로 극동맨이 됐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참 섬김의 모습. 그 용어도 좀 다르잖아요. 그 용어도 군에서 많이 쓰는 차이가 말과 났죠. 또 일반 사회에서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도 네.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용어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아직도 지금 어떤 군사 용어나 또 뭐 군대 언어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또 웃음으로 받아 넘겨주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정말 따뜻하게 그거를 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적응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한홍근 목사님은 왜 신학을 했어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군목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그 임진강이 흐르는 그 가에서 아버님이 인삼을 재배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전방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군종 목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이상선 목사님이시고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이 육군 중위 계급을 달고 군중병들과 함께 장병들의 신앙 전력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었으니까요. 13살. 13살 때 그 군종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군종병에게 공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아니 그때 아버님이 인삼을 재배했다. 네. 그때는 인삼을 잘 재배를 하면 돈도 벌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는 영향을 안 받고 군목님한테 영향을 받고 군목이 되겠다. 예. 네, 그 군목이 신앙으로 저를 잘 양육을 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국어, 영어, 수학, 물상, 생물 13과목을 잘 가르쳐서 수원에 가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정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큰 보람, 아주 감사였고 또 큰 보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거기에서 훌륭한 군목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결혼을 언제 하셨어요? 네, 결혼은 87년도에 했고요. 신학교 졸업 맞고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네. 네, 어디서 만났어요? 3월을. 강원 인천에서 전도서 생활을 할 때 그곳 청년 교회. 교회 청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목회는 안 하고 그냥 연애만 했구만. 네,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어. 네. 그럼 연애 얼마 만에 결혼을 하셨어요?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한 네. 4년 정도 그런데 교제를 나 나누다가 군목 되겠다. 네. 네, 나의 전도사 마치면은 군목 시험 봐서 군목으로 갈 거다 그럴 때에 사모가 뭐라 그래요? 이미 저는 이제 군목 후보생이라는 신분은 있었습니다. 신학교 예. 1학년 때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미 군종장교로 8년 뒤에 군종장교로 간다. 임관을 해서 나는 장교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거를 이미 다 되어져 신문상으로는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났을 때는 높이 평가를 해주셨고 그 양가 부모님도 돈 없는 전도사에게 보내는 것은 어렵지만 장차 또 군종 장교가 된다고 하니까 허락을 한다는 이제 그런 조건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군목에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몇 번이나 이사 다녔어요? 네, 25년 동안 13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대략 한 그죠. 2년에 예. 한 번씩. 그리고 이제 네. 자녀는 딸만. 네, 딸만 셋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둘째 딸이 먼저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네. 네. 언니가 양해를 해요? 지금 9월 19일 날 결혼 일정은 잡아놨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또 6개월 정도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긴밀하게 이렇게 논의하고 있고요. 양가 부모님들이 의논 중에 있고요. 언니도 남자친구도 있고 또 막내도 남자친구들은 다 있는데요. 때가 되면 다 결혼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사장을 하시면서 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관장들 만날 텐데 지금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게 뭐예요? 네.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애고요. 그러나 이제 서로 이제 목회자들끼리 대화는 서로 선후배가 되고 또 서로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신분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소통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협조를 할 때도 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렇게 좀 양호하고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더 많이 듣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최근에 방송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취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SNS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문자가 한 2,500건 정도가 들어오고요. 어린아이들 네, 한다고?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온 어른들. 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영상까지 함께 내보냈는데요. 그리고 청취하시고 그다음에 가입하고 이렇게 들어보니 한 15,000건 정도가 이번에 열람한 것으로 조회수가 시청을 시청 많이 조회수가 했군요. 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교회를 못 가니까 네, 방송이 그 역할을 네, 100%는 안 되지만은 네. 그래도 뭐 70%, 80%
대행을 해주니까 네. 그래도 어린아이들 교회에서 좋아하겠네요.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서 8월 14일 방송만큼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깊은 감동의 방송 감사합니다. 특별히 조명한 박사님의 매우 솔직한 간증은 어려운 학습 능력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습에 많이 놀랬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이 있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애청자. 이 애청자들한테는 선물을 어떻게 보내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소개도 하고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듣고 이렇게 청취 소감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일상 가운데 겪은 이런저런 이야기, 고민거리 등 다양한 사연 참여받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전국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목사님은 이산 가족 딸들은 서울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직장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외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익산에서 사시고 네. 애로사항은 없어요? 애로사항은 없고요. 다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위를 택해놓은데도 본인들이 나 이 사람 새긴다 인정해 주세요. 네, 저는 딸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살아온 모습을 보더라도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아서 스스로 근데 만약 선택을. 목사로서 네. 딸들이 믿지 않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일단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정하고 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허락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라북도의 익산에 네, 방송국이 세워졌는데 도청 소재지가 전주, 네, 상업도시가 군산, 네, 김제 뭐 이런 데가 퍼져 있는데 네. 그런 데서 연합이 잘 돼요? 지금 네, 잘 되고 있고요. 지금 3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익산 운영위원회, 군산 운영위원회, 전주 운영위원회가 금년에 이제 세워졌는데요. 앞으로 군산도 그렇지만은 전주가 많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안 들리던 방송이 이제 더 새롭게 들리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전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확장하는 일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년이 지났고 네, 4개월 됐습니다. 네, 1년, 그러면 4개월. 이제 자립은 되고 있죠. 예, 네, 앞으로 네, 자립도 하고 난청 지역도 있을 텐데 네. 그럼 중개소도 지어야 되고 예. 계획이 뭐예요? 네, 중장기 계획은요. 일단 남원 쪽에 남원이 7만 인구가 있는데 남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남원 쪽에 1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그래서 안테나를 세우고 중개소를 세워서 남원 지역을 먼저 이렇게 또 가청권으로 만드는 게 소원이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좀 이 극동방송을 확장시킴으로써 우리 이번에 비 피해가 많은데 그쪽으로 네, 구례, 뭐 남원 네, 그쪽으로 네, 그 도움을 요청하는 뭐 개인이나 교회 같은 데는 없어요? 네, 네. 그쪽 지역이 우리 방송이 안 들리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좀 더 위로의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었어도 그쪽 지역에 방송이 들리지 않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번에 또 목사님께서 내려주신 구호품들을 또 잘 분배하면서 지역과의 그 유대 관계를 잘 함께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너무나 더 반가운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비전 나눠주시고요. 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극동 방송은 조금 더 우리 역량을 좀 집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또 청취자들의 니드를 잘 파악을 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어내고 지금은 뭐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방송, 들리는 방송, 함께 참여하는 방송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방송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홍근 전북 극동방송 지사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사장님 통해서 또 그 전북 지역이 더 사역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